네, 이번엔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을 했죠. 오늘 공식 통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유상범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유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국정감사는 다 끝난 거죠? 예, 어제 11시에 끝냈습니다. 어제 홀가분하십니까? 글쎄요, 많이 그냥 아쉽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국민의힘 아쉬웠어요? 입장에서는 네. 저희들이 여러 주장했던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네. 또한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법치주의를 많이 훼손시켰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더 심도 있게 추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은 좀 이따가 좀 그 추가 질문으로 조금이라도 한번 달래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공수처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네. 오늘 그 추천위원 2명 통보하는 건 맞습니까? 글쎄, 그건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예. 아마 원내대표께서 어제 비대위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아마 말씀대로 오늘 통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2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이현 변호사 이 사람은 안 네네.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을 추천하게 될 때는 저희도 심도 있게 이분이 어떤 입장을 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전해 듣고 신중하게 추천을 했는데 네. 마치 그분이 추천위원으로서 활동도 하기 전에 예. 사전에 예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분은 무조건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민주당의 입장이라서 예. 굉장히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지적하는 게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현 변호사가 네. 공수처법은 이현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논리상 맞느냐라고 좀 하나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 이 두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먼저 위헌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그건 저도 늘 지금 주장하는 바이고 예. 사실은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법률가들도 공수처의 각 법률의 많은 내용들이 예. 위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하는 얘기고 정치적으로는 공수처를 청와대랑 현재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위헌성 부분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네. 또 독립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부분은 과거에 그 부분도 여당과 야당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예. 그와 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공수처장 추천을 하는데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예.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건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좀 모독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분들의 역할이 후보를 추천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 추천을 비토하려고 하는 게 역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공수처장이 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서 어떤 사찰기구로 활동하는 네. 그런 역할을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가장 중립적인 인물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역할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예.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윤호중 법사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 아니 후보 추천위원 간의 합의가 안 돼서 추천 절차가 계속 공전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30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민주당 백혜란 의원이 낸 개정안을 보면 추천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30일 내에는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이제 조항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현재 법률에서 네.
그와 같은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30일이라고 못 박는 것은 현 법률 규정과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률은 이 법을 추진할 때 앞장섰던 백혜련 의원도 네. 명백하게 여러 차례 야당의 비토권은 보장을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네.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인을 추천한다면 결국은 현 법률의 규정대로 법률의 규정대로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 거기에 새로운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예. 적절하냐 하는 의견도 내셨고 예. 결국은 윤호중 위원장의 말씀은 야당으로 하여금 공수처장 추천을 하는데 반대만 하지 말아달라. 아마 네.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니시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그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거와는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 논의도 그러니까 같이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들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을 안 할 때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또한 과거에 임대차 3법 등 예. 여러 가지 현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때 보면 국회에서 어떤 협의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로 밀어붙인 전례도 있습니다. 예. 여하튼 반민주적인 어떤 국회 운영 행태를 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 또다시 수의 우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바로 의원님께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의원님 안까지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검토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차피 제가 개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예. 같은 법률의 개정안들은 한꺼번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네. 같이 논의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튼 이제 그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을?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시다시피 패스트 트랙의 형태로 사실은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예.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법안에 굉장히 위헌적인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왕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으니 그 기회에 독소 조항을 좀 없애고 그걸 통해서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기구로서 역할을 하거나 또는 사찰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예. 기구로서 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0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앞으로 30일 동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가 가동이 되면서 추천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30일 뒤에는 바로 개정 들어간다. 이렇게 그 맥락상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현 법률에서 예. 그와 같이 무슨 기간 제한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 논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 사실은 가장 정치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예. 사찰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공수처를 꾸려갈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하지. 예.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이를테면 조국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추천해서 저희들이 거절했다고 예. 30이 지나서 뽑는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그렇게 사찰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겠다 하는 걸 공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국정감사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의원님. 네. 어제 이제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종합감사 자리에 이제 출석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던데 네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과 어제 추미애 장관의 국감 발언을 종합을 하면 이른바 부하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부하 논란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촉발됐는데, 네. 법률적으로는 법무 검찰의 총책임자가 총지휘권자는 법무장관이 맞습니다. 네. 맞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총장과 장관의 의견이 다를 때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면 총장이 그걸 따라야 되는 거는 네. 맞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사도 안은 협의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검찰 사무의 총괄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청이 법무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 그 검찰 독재라는 말과 같은 그 형태로,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총장이 의지대로만 끌고 갈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네. 장관에게 일종의 민주적 통제권이라는 그렇게 권한을 법률적으로 8조에 의해서 명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검찰총장, 검사장 이와 같은 상하관계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법률적으로 그와 같은 그 지휘 감독권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의혹 있잖아요. 네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감찰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그 답변을 했는데 이 점은 혹시 그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그 JTBC에서 예. 마치 그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예. 그 보도 내용도 실상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국감장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네.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질의를 하진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추미애 장관께서 예. 요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이후에 그 발언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다 보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의원님 그러면 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수사팀장을 맡았다라는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 물론 실명은 이야기하지만 거의 특정해서 거의 그러니까 그 확인이 다 된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건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예. 추미애 장관께서 가끔씩 그렇게 아까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담당 당사자가 네.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의원님께서 허위 사실로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예. 지금 현재 그 담당 검사가 그와 같이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본인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네.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이건 감찰 대상이라고 감찰 방침을 밝혔는데 조선일보 사주 같은 사건 관계인데 왜 만났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첫째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만났다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말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명예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다고 답을 했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마치 만난 걸 단정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그 선동으로밖에 보이질 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만난 게 사실이라면 그때는 이거 업무 규정 위반이 됩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무슨 그 사건이 있거나 네.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뭐 논의를 했다면 이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